오늘은요, 창원 시내버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감시자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기도 하죠. 지난달 전국적인 버스 파업 위기가 있었죠. 창원 시내 7개 버스 노사는 임금과 단체 협약에 합의를 하고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무쟁의를 선언했습니다. 이 버스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과연 창원 시내버스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오케이입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아마 14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9시 뉴스 할 때까지도 확정이 안 나서 합의가 안 돼서 이러다 내일 아침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새벽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5월 15일이죠. 수요일 새벽 1시 30분에 이제 밤샘 교섭 끝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노조가 파업 돌입 시한이 15일 새벽 4시였습니다. 첫 차가 진행하는 그 시점인데 이제 약 2시간 반 전에 이제 합의가 된 것이죠. 최종 합의된 것이 올해 임금은 시급 4% 인상하겠다. 이게 7년차 기준으로 월 14만 5,7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년 60세를 중공영제 시행되면 63세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조합원 자녀 1인 대학교 입학 시에 축가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고 법정 공휴일이 되면 유급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네. 이번 파업에 요약을 하자면 크게 보면 주 52시간 문제하고 준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창원시 9개 시내버스가 주 52시간을 했을 때 추가 기사를 뽑아야 되는 것이 18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0인 이상은 지금 7월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쟁점이었고 이 새로운 시내버스를 채용해서 오는 부담, 여러 가지 세금 문제, 기업의 부담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었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대운교통이 300인 이상 되는 대운교통만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고 기사 16명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는 1년간 2020년은 유예를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2021년도에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되면은 정년이 지금 이제 기사가 대부분 법에 만 60세인데 네. 63세로 연장되는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업 난기 그동안에 이 갱무에 시달리던 기사들이지만은 주 한 68시간 정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 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주 5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월급이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지고 또 그러다가 근무를 못 하게 되니까 버스 기사들은 채용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또 어려워지잖아요. 채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노조원들이 앞날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업을 시작했고 파업 투표를 했을 때도 90.5%가 파업 투표에 동참할 정도로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준공영제에 대한 이제 틀을 잘 짜고 또 잘 이래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난폭운전이라든지 버스의 그 서비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원 시민들이 평소에도 이 시내버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큰데 만약에 파업까지 했다면 아마 그 불만이 폭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한 게 준공영제라는 얘기인데 준공영제 도입까지 그러면 파업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파업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일단은 무분규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파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시자들 통해서 이 창원의 버스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혀드렸지만 그게 고쳐진 게 적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통계를 한번 봐봤어요. 2015년도에 경상남도 시내버스 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경남도 전체가 199건인데 창원시가 108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 왜 사고가 났냐 퍼센테이지 보니까 76%가 버스 기사의 안전 불이행입니다. 이것도 원인을 보니까 이거예요. 맨 처음에 배차 경쟁이거든요. 공동 배차제이기 때문에 노른자 이 노선은 빨리빨리 태우는 게 임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난폭 운전을 하죠.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무리한 배차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이제 기사님들의 휴식 시간 보장이나 이런 거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준공영제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속 좀 모아진 거죠. 이것을
21년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올해는 또 여기에 대해서 준공역 도입에 대한 용역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용역이 나오게 될 건데 아마 1년 후에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준공역이 될 텐데 준공역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제 오지 노선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건데 대신에 이제 우리들의 세금들이 좀 더 투여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 시내버스에 있어서요. 일일 이제 창원 시민 105만 중에 25만 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718대가 운행이 되거든요. 네. 가장 큰 불만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난폭운전이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노선과 가다 경쟁이죠. 준공영제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현금 수익률이 많이 이제 개선되기는 했지만 현금 수익이 10% 15% 이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 현금 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신고하는 금액이 실제 수익과 다르다는 제보들을 좀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채용 비리입니다. 노조와 기업이 기사를 채용할 때 뒷돈을 받고 채용하고 또 경력 증명서 허위로 실제 경력이 없는데 허위로 작성해서 지금 그 기사부들이 고발이 돼가지고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거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에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이런 문제 현재 준공영제 이전에 창원 시내버스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이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처음 감시자들에서 준공영제를 얘기할 때만 해도 뭐 저희도 그랬고요. 시청자분들도 좀 낯선 단어였는데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또 버스 기사들에게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묻고 왔는데요. 얘기 들어보고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시민 4명 중 1명은 버스를 이용합니다. 불친절로 악명 높은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은 어쩔 수 없는 여건을 토로하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그 여러 그 기사들이 밥도 못 먹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너무 막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난폭 운전도 뭐 신호도 위반 안 해도 될 거를 뭐 브레이크 한 번 더 밟고 천천히 가면 되지만 그렇게 가면은 사실상 자기가 그 뭐 밥도 못 먹고 뭐 또 회사에 또 추궁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공영제를 좀 빨리 시행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뭐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또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거 뭐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창원시 세금을 시내버스 쪽에 쓰면 좀 버스를 조금 더 한 대를 더 이렇게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비스 달라질까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투자한 만큼 지원한 만큼 달라지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승객들한테 그걸 좀 표출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시범 운행을 해보고 큰 변화가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딱히 변화가 없으면 저희의 세금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스 이용객들은 좀 버스 난폭 운전도 하고 기사분들이 친절하지도 않아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지만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버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창원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수시로 깜빡이를 켜고 다니는 버스 때문에 운전자들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 위협 운전이라고 예. 느껴질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일단 준공영제라 하면요. 이제 시내버스의 자치단 노선이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관리는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네. 근데 버스 운행과 기사 관리는 버스 회사가 하는
민영제와 공영제 중간 단계인 준공영제거든요. 우리나라에는 2004년 서울시부터 6개 대도시가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주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크게 보면 가장 안전한 운행입니다. 수익 노선에 경쟁을 안 하니까 시간 안에 배차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거죠. 굳이 내가 빨리 안 가도 월급은 똑같고 회사도 다 거치지 않으니까. 두 번째가 노선 조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동, 진천 같은 백지 노선이라든지 동업 같은 데라든지 그다음에 마산 지역에 삼북도로 같은데 사람은 살지만 많이 않는 사람,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한 노선이 줄기차게 우리 집 앞에 시간을 조정해달라, 노선을 해달라는 부분에서 시내버스 업체는 이익이 안 되는데 배차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선을 창원시가 관여하기 때문에 노선 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기사들의 안전한 작업이 되니까 기사분들의 질,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손님에게 화풀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공영제를 하면 제일 이상적인데 이제 돈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가보면 공영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료버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왜 무료로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갖겠지만 사실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투입된 돈 말고 간접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기 오염, 그다음에 교통 체증의 시간, 체증률, 그다음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도시 자체의 이미지, 브랜드 효과 이런 것들을 따지면 돈으로 비교가 안 된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당연히 다른 부가가치로 충분히 그걸 회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울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광역시에서 전부 지금 시행을 하는데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돈 들인 만큼 복지는 나아진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대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400억, 부산 대구는 1,000억, 부산 대구 인천 1,000억, 광주 대전은 한 600억 정도 수준의 재원을 쓰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근데 대전에 보니까 대전 한 576억 정도 되더라고요. 대전이요? 근데 우리 창원시 버스 할 때 우리 보조금도 한 400억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제의 이제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비용 문제 제기하거든요. 근데 현재 창원시가요, 완전한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반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운행 손실 보조금 해가지고 317억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환승 보조금, 무료 환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이 일일이 배차를 못 하니까 갈아탈 때 무료로 해준다는 거. 두 분 갈아타면 요금이 2배지만 무료 환승해 주거든요. 한 노선의 요금으로 두 군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료 환승 보조금은 117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유가 보조금, 장애인 친환경 보조금 한 약 500억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우리 시의 규모가 비싼 강주라든지 대전 같은 500억에서 600억 사이 조금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그것도 우리 준공영제 담당 공무원 이야기 들으니까 시민들이 비용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무료 환승 보조금 안 하는 지자체에서 무료 환승을 하게 되니까 준공영제 하면 확 늘어나는 것이 뭐 문제지만 저희들은 무료 환승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증가는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예, 의원님, 예. 지금 현재 창원시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과 예. 준공영제가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수익 노선 있지 않습니까? 네. 100번에서 네. 110번까지 나오는 수익 노선에 관리는 업체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만 한다는 거죠. 창원시는 현재 예. 근데 전 전 노선을 노선에,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현재와 같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바뀌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익 노선 부분이 아까 1인당 한 대당 100만 원인데 네. 지금 뭐 손실보조금은 운송원가로 보면 한 60만 원 전후입니다. 그럼 40만 이 버스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창원시가 가려면 이게 다 창원시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보조금 추가되는 거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준공영제 좋고 뭐 안전도 좋고 버스기사 처우도 좋은데 지금 나온 이 얘기가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이제 지금 창원시는 좀 잘하고 있는 사례인데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서울시도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준공영제 이제 도입한 다음에 3조 7천억 원이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금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제 특히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간 데는 단순히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눈여겨봤더니 버스 회사들이 배당금 전치를 하고 도덕적 해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공공연한 비리
그다음 뭐 연료비, 정비비, 임원 월급까지 부당 수령하고 불법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른 데서 이제 새는 거죠. 이게 행정 그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공영제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행정 집행, 행정 대집행 수준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유럽 다니다가 자주 경험하는 건데 네. 버스 안에 타코메타라는 게 있어요. 예, 버스의 모든 기록, 이제 기사가 2시간 운전하면 30분을 쉬게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거기에 다 나오는데 어떤 식이냐 갑자기 경찰이 올라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기사가 30분을 쉬어야 되는데 30분 쉰 것 같지 않다. 그럼 벌금 한 300만 원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리 감독이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근데 네. 중공영제가 돼도 단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이제 부산의 예를 들면 네. 수익금 관리 부분에서의 투명성은 많이 좋아지지만 버스에서의 운영이나 기사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창원시가 책임지거나 부산시가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부산시 같은 경우 공영제를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도 받고 뭐 벌금도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공영제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운행 권한이 버스에 민영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좀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창원시는 앞에 6대 도시가 시행하면 중공영제 시행하면 생겼던 부작용 부분을 개선하는 창원형 중공영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창원시형을 만들려 그러면 우리 이제 노차선 의원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버스 중공영제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분명히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창원시의회 창원형만에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거 위반 사례 나오면 바로 회계 감사해가지고 부당행위 시 때 버스 그냥 바로 배제 시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배제할 수 있을까? 요거. 그다음에 중공영제 되면은 이제 동일한 이제 회계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버스 회사 이제 임원 월급도 얼만큼 산정해 줘야 될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유진상 교수님 말씀하신 거. 돈에 딱 들어왔을 때 바로 회계 집행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금도 들어왔을 때 실시간 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스 위치라든지 이 관련돼서 모든 버스 노선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 체계 추적 체계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 요거 안 만들면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요거는 외부 감사든 뭐 다 중요한데 시민 고발단이든 시민 감시다든 겹겹이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버스 공정제를 하려고 한다면은 버스 전용 노선 이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한승장 또 승강장 이런 시설도 좀 확충하고 또 고급 버스 도입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그 이동 그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 제대로 좀 보장되는 그런 행태로 가야 되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를 해서 이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임금 협상, 보조금 협상을 먼저 한 다음에 노선 개편은 천천히 생각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노선 개편인 것 같아요. 손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그 전체 이 금액의 3분의 2가 도심 지역이고 3분의 2가 군 읍면단인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우리 시가 뭐가 어때서 우리 마을이 창원 중심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 절대 없애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럼 텅텅 빈 버스들이 다니면서 교통 체증 유발하고 수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분들 손자들이 다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잘 시장님 직접 설득하고 대신 환승 시스템 거기서 지선까지 오는 데는 그 다음부터는 환승을 아주 그냥 무료로 그다음 아주 편리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손실이 안 납니다. 이걸 잘 계속 설득해가지고 그 시스템만 완성해도 거의 이게 손익 분기가 해소가 된다고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자 나더라도 보조금 들어오니까 안일하게 운영하는 거. 이제 결국은 관리의 문제겠죠. 그 두 개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창원 시내버스는요, 뭐 시민이나 기사나 버스 업체나 뭐 창원시나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채 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복지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시민이 타는 버스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또 친절하고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이 되길, 이런 평범한 바람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